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의 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두려움 아니면 경계심? 사실 이 아이는 지금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힌 강아지에게 세상은 언제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거대한 위협 그 자체니까요. 간식을 줘도 도망가요. 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유기견을 입양한 많은 분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사랑만 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닫힌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 사회화 시기의 결핍과 강아지만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인 후각 기억을 통해 트라우마 유기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반려견이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손을 핥아줄지도 모릅니다. 텅 비어버린 시간, 사회화 시기에 잔인함 강아지에게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생후 3주부터 14주 사이, 바로 사회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강아지 뇌는 마치 굳지 않은 찰흙과 같아서 접하는 모든 자극을 세상의 기본값으로 입력합니다. 인간의 언어 학습 골든타임처럼 이때 다양한 소리, 냄새, 사람, 다른 동물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면 강아지는 세상을 안전한 놀이터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유기견들의 시계는 이 대목에서 멈춰 있거나 혹은 끔찍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회화 시기에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뇌의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과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사회화는 학습이 아니라 생존 투쟁입니다. 번식장의 좁은 철창, 차가운 길거리, 혹은 학대의 현장. 그곳에서 사회화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인간의 손길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자신을 낚아채거나 때렸던 무기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미는 사랑의 손길에 그들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저항하는지에 대한 슬픈 해답입니다. 후각 기억, 뇌에 새겨진 냄새의 지도. 그렇다면 이 견고한 트라우마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강아지만의 독특한 감각, 후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각 정보에 의존하지만 강아지는 후각을 통해 감정을 저장합니다. 뇌의 구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코를 통해 들어온 냄새 정보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형애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을 프루스트 효과, 프루스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특정 냄새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현상이죠.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에게 특정 냄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담배 냄새, 특정 향수 냄새, 혹은 비 오는 날의 흙 냄새가 과거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 냄새를 이용해 아이의 뇌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여는 3단계, 냄새 레이어링. 이제 실전입니다. 겁먹은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 몸을 만지는 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코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1단계, 안전한 냄새의 공유. 먼저 보호자의 채취가 묻은 옷가지를 아이가 머무는 구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아이가 억지로 냄새를 맡게 하지 마세요. 그저 공기 중에 보호자의 냄새가 섞이게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냄새가 날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 안심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2단계, 후각 노즈워크와 도파민. 강아지는 코를 사용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불안감을 상쇄하는 천연 항불안제 역할을 하죠. 아주 맛있는 간식을 종이에 싸서 아이 근처에 던져주세요.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 배고픔과 본능이 이기는 순간 아이는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킁킁거림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3단계, 냄새와 보상의 연합. 아이가 보호자의 냄새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보호자의 손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의 냄새를 묻힙니다. 직접 먹이려 하지 말고 손을 바닥에 가만히 대고만 계세요. 아이가 스스로 다가와 냄새를 맡고 간식을 먹는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보호자의 냄새는 즐거운 보상이라는 새로운 신경 회로가 생성됩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전문 지식,
많은 보호자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 맞춤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에게 정면으로 눈을 맞추는 건 심리학적으로 싸우자는 도전장과 같습니다. 아이를 보지 마세요. 곁눈질로도 보지 마세요. 그냥 옆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존재를 배경음악처럼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당신은 그저 무해한 가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회적 촉진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쌓이는 단계죠. 상처 입은 영혼이 보내는 가장 위대한 신호 트라우마 치료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3걸음 나아갔다가 2걸음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라면 도망갔을 거리에서 아이가 멈춰서서 당신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혹은 자는 동안 당신의 발치에 슬쩍 몸을 기대온다면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온 세상을 걸고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사회화 시기에 받지 못한 사랑, 후각 기억 속에 각인된 고통.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보호자의 일관성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내일도 유기견을 돕는다는 건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석에서 떨고 있을 수많은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이제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줄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은 오늘 어떤 냄새로 당신을 기억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